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형제 자매끼리 유류분 청구를 서로 할 수 없다,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낭만로이어 서민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헌법재판소에서 유류분 제도 중 일부 조항에 대해서 위헌 및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려서 국민적으로 유류분 제도에 대한 관심이 아주 뜨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상속 그리고 바뀐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하실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어떤 내용의 결정을 내렸는지, 또 이 결정으로 인해서 앞으로 상속이나 유류분 법률관계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에 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먼저 유류분이 뭔지부터 아셔야겠죠? 유류분이란 돌아가신 분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에 따라서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말합니다. 우리 민법은 상속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돌아가신 분의 유언장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고, 과거에는 보통 장남을 위주로 유산 상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배우자나 딸은 상속에서 배제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배우자나 딸을 보호할 필요성에 따라서 도입된 제도가 바로 이 유류분 제도입니다. 상당히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이긴 하지만 다들 잘 아시는 국민적 공분을 샀던 고 구하라 씨 사건과 같이 20년간 자녀와 연을 끊고 살다가 자녀가 사망을 하자 상속재산을 요구하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을 초래하기도 하고, 또 망인의 재산 형성에 전혀 기여가 없는 형제 자매에게도 최소 상속분을 인정하는 것은 초핵가족화가 막 진행되는 요즘 같은 시대에 되게 뒤떨어진 제도다라는 점에서 유류분 제도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서 헌법재판소에서 40년 이상 시행되어 오던 유류분 제도에 대해 첫 결단을 내린 것이 이번 결정이고요. 아마 궁금해 하실 텐데요.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 규정을 즉시 폐지했습니다. 이거는 선고 시부터 바로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이런 유류분 청구 소송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 이상 형제 간에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요즘 위헌 결정에 대해서 되게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세요. 근데 그것들 살펴보면 이건 꼭 설명드려야겠다고 생각한 게 있었어요. 형제 자매에 대한 유류분 위헌 결정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형제 자매끼리 유류분 청구를 서로 할 수 없다,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부모도 없고 배우자도 없고 자녀도 없는 그 사람이 사망을 했는데 이 망인에게 형제 자매만 유일하게 있을 때 이 망인의 형제 자매가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정확히 아시면 좋겠습니다. 둘째, 돌아가신 분의 직계 비속, 배우자, 직계 존속에게는 여전히 유류분이 인정이 되지만 헌법재판소는 망인에게 폐륜적인 행위를 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까지 무조건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 상식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이런 내용을 유류분 상실 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폐륜적인 행동을 보인 상속인은 더 이상 망인의 부모,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유류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상속 관련 소송에서는 이 상속인의 행위가 폐륜에 해당하는지 등에 관해서 아주 치열하게 다투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 입증이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이고, 당연히 증거 수집을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 서운하다거나 섭섭하다고 곧바로 유류분 청구가 제한되고 그러는 거는 아닐 걸로 보여요. 폐륜적 행위는 상당히 좀 엄격하게 해석이 될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런 특별한 폐륜적 행위가 없는 일반적인 자녀분들에 대해서는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이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회에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류분 상실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인 입법을 할 의무를 부담하고요. 이러한 상실 사유가 언제부터 적용될지는 부칙으로 상세하게 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현행법이 그대로 적용이 될 걸로 보입니다. 셋째, 현행 유류분 제도는 기여분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서 망인의 부양이나 재산 등의
특별한 기여를 한 상속인이더라도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청구에 대해서는 무조건 그 유류분을 반환해줘야 하는 결과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망인을 오랜 기간 부양을 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를 한 상속인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상속인의 권리 보장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계속 있어 왔고요. 또 이것이 망인의 의사에도 반한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은 지적을 받아들여서 유류분 제도의 기여도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 유류분 제도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회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류분을 계산할 때 기여분을 고려해서 산정할 수 있도록 그런 입법을 해야 하고요. 유류분 권리자라도 특별한 기여를 한 상속인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유류분 행사에 제한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헌법재판소가 내린 위헌 결정들로 인해서 앞으로 유류분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폐륜성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양 및 재산 형성 정도 등에 관해서 입증이 더욱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이고요. 바로 이 부분에서 상속 전문 변호사들의 도움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증여나 유증을 할 때 이 전체 상속 재산에 따른 유류분을 좀 감안을 해서 사후에 상속인 간 분쟁 발생이 이제 되지 않도록 미리 변호사 등과 검토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게 상당히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다양한 상속 사건 관련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저희 상속 전문 변호사가 함께하고 있는 법무법인 청성이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이 흥미롭고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